안녕하십니까. 고대클럽 남녀 정현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에서는 반등은 성공을 했지만 11월 전후, 이달 말 11월 초 전후로 마지막 조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 박사님. 네, 종목 장세는 아직까지 급등주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1월 대선까지도 충분히 시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알려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그린 뉴딜 관련주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22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는데요. 각 글로벌 국가들의 추가 부양 정책들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속속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일봉 상태를 보면 그동안은 이제 행보등을 보이다가 좀 낙폭이 있으니까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추세는 아직까지도 우하향 패턴, 투자 심리도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낙폭과 반등일 뿐이다. 또 올라가니까 반등하니까 대기 매물대 저항을 받죠. 이번 주가 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 자체는 계속해서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고요. 또 월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이번 달에도 조정권 11월 초 되면 더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 좀 전후로 좀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항상 테마 장세, 종목 장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하향으로 1차라, 2차라, 3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반등할 때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내일은 연속 3일째이기 때문에 단기 저항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호전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낙폭과대 단지 반등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종목장에서 단타 단기매가 아직은 유의합니다. 이럴 적에는 항상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명선님. 예, 코스닥 지수 오늘 좀 반등 나왔죠. 중간중간에 뭐 떨어지면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질 때 잘만 또 산다면 또 수익률을 날 수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까지 아직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3월 같은 폭락만 아니면 된다. 다만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바로 21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대응을 하면서 화려한 종목 장세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뭔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 그게 뭔 뜻이냐. 11월 4일 대선 직전에 막 폭락장 3월 같은 그럼 뭐 조치를 취하겠죠. 미국에서도 대선 직전에 그런 형태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무슨 수를 써더라도 경제는 살리겠다고 했고 2차 부양은 어차피 또 할 거라고 이미 다 나왔죠. 다만 그 부양의 어떤 규모와 시기상의 대선 전에 발표냐 대선 후에 발표할 거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고 그래서 장은 다시 들어 올리겠죠. 근데 조정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건 당연한 거라 이게 뭐 이렇게 두려운 조정의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지고 폭락 나면 야 이거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이거 하락장이야? 어디까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지지권이 있고 상승 중에 반락이고 올라갔으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그러니까 떨어질 때 어떤 원인 때문에 떨어진 건지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죽는 거죠. 이탈, 붕괴. 그 위험한 거고 이거는 반락, 상승 중에 반락인데 이격 축소 후에 다시 올라가죠. 왜? 2차 부양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폭이 여기까지 될 거냐, 여기까지 될 것이 폭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조정보단 조정은 또 기회가 되는 건데 단기적 조정이 좀 여기서 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정 나올 때 이거 피하지 않으면 좀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22선 매매라고 말씀드렸듯이 붕괴가 되면 일단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거 팔고 뭐 일부 현금 챙기고 그리고 지수 관련주는 일단 매매하지 마시고 바닥 초기의 종목이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건 상관없겠지만 못 갔던 거 올라갔던 거 말고 붕괴 시 이럴 때 현금을 좀 일부 늘리되 하고 싶은 건 바닥 거는 있는 거 좋은 종목 있으면 하는데 그래서 일부 현금을 늘리면서 초기만 공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 어떤 폭락장만 아니란다면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에 실제 오늘 내일이죠. 매수를 실제 해가지고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확률적으로 뭐가 있는지 제가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이런 조정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전일 일단 코스닥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코스닥이 전일 강했죠.
그만큼 지금은 이제 코스닥 장세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첫 5일선 회복과 함께 외국인들이 또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5일선 회복과 함께 급등세가 나타났죠. 무엇보다 주식은 첫 5일선 회복할 때, 그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항상 노려보는 거죠. 이제 상단 추세까지는 850포인트대 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내일도 시가의 반락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이 하단 추세를 지지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바이든 우위 전망 속에서 앞으로 그린 뉴딜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또 디지털 뉴딜 관련주까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도 대선 이후에 추가 부양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추가 부양 정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내일은 또 22쪽에 추가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일쯤 라가르드 총재는 추가 부양 언제든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 10월 말에서 11월 달은 각 글로벌 국가들의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오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화이자랑 모더나가 이제 긴급 승인 신청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11월 달은 10월 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끝나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후보가 되든 추가 부양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이제 내일부터 또 노려보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조정 정세이고 항상 그래도 기조 자체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는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주식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항상 어쩌고 저쩌고 이유는 다 있는 법이고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를 따지는 겁니다. 미래 전망 예측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지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중에서도 첫 번째 종목 하나 좀 볼까요? 자, 종목 자체에서 제일약품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제일약품의 상태를 보면 금일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마지막 휘날레를 어디서 할 것이냐, 나파모타스 할 것이냐, 렘데시비를 할 것이냐,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런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죠. 720선, 본래 고래 기법에서 바닥의 개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720선을 돌파 지지받으면 진정한 바닥의 개념이다. 바닥에서 돌파 지지받고 우상향 추세가 전환된 상태, 투자 심리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요. 또 단기 지표도 매수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방향은 우위로 잡혀 있고요. 이럴 적에 위에 대기 매물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기 매물대로 하는 경우는 항상 고여있는 물, 흡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반드시 연속으로 늘어나줘야 됩니다. 또 항상 중기적 관점에서 주목을 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추세가 전환될 적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잡혀야 되겠죠. 거래가 늘어야 되겠죠. 연속성이 따라줘야 되겠죠. 이번 주 연속성이 따라주고 추세도 전환되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조정받을 적에 당일 5일선 가격, 주봉은 5주선 가격, 당일, 당주, 이번 주 항상 주식은 급등하면 이중 고점에 근접할 때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추격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지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또 충분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대기 매물대를 돌파 시도할 때 거래가 막 늘어나죠. 거래가 늘어나서 추세가 전환되죠. 이 추세가 전환되면 골든이라고 그래요. 골든 반락이 내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올라갈 때 상단 추세는 물량이 나오니까 고점에도 바르저가 재매수는 항상 5선 기준. 이럴 적에 항상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면 항상 거래가 연속으로 늘어져야 됩니다. 또 주봉 상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 첫 번째 5주선을 돌파 시도, 신고가를 오늘 경신했네요.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이럴 때 거래가 는다. 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된다. 이럴 적에 우리가 삼박자가 맞는다. 선행성 지표. 밑에 단기 지표는 50까지 올라오면 역시 중기 매수 관점. 밑에 보면 항상 방향이 오히려 잡혀있죠. 신고가 패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보일 적에 거래량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월봉 상태 보면 신규 상장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조정받고 하나, 둘 다음 달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이제 이럴 적에는 우리가 신고가 패턴이라고 그래요. 신고가는 항상 우리가 일봉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5일선 기준, 또 대기 매물대를 돌파 지지받으면 항상 상단 추세를 돌파 지지받고 거래가 연속 느는가,
거래량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명호 선생님. 예, 전 컬러레이 10월 21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도록 했습니다. 컬러레이 이제 화장품 연구 개발 제조 판매 업체로서 시진핑 조기 방안에 대한 이슈와 광군제 11월 11일 날 대비해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요날 10월 21일 날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광군제 겨냥의 유통 신사업의 본격 시동이라는 기사가 오늘 나오면서 그러면서 오늘 그 기사가 노출되며 급상승을 일단 했어요. 장중에. 종가상에도 뭐 상승폭 괜찮네요. 근데 이날 제가 그 매매를 5위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어가시게 되면 좀 좋은 결과 줄 수 있을 것 같다. 약 한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낮겠죠. 그 후 위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30분 분봉 이게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 몸통이 깬다거나 아니면 절반을 깨는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다가 이 봉길이 길면 거래가 터지는 게 일봉이 이역도가 벌어지니까요. 급등했을 때 막 17%, 18%, 20% 올라갔을 때 30분 분봉이 보통 하나의 어느 정도의 마디를 형성해요. 뭐 5%, 6%, 7%의 방향성을 폭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0분 기준에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5%, 7%, 8%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10분 분봉은 단타 기준에서 왔다 갔다 매매하겠지만 30분 어느 정도의 한 방향을 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렇게 절반을 깰 때 매도 아니면 몸통이 깰 때 매도 해서 이 하락을 피했다가 그래서 잘 수익을 냈겠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매도를 이날 치고 그리고 나서 재차 돌파가 요 21일 날의 종가 2,060원 어제 이거 돌파면은 다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장중에 그 기사가 나면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돌파가 됐다는 건 뭐냐? 거래가 2번 터졌는데 그거를 돌파한다? 근데 급등과 급락의 형태가 반복됐던 걸 돌파한다면 쭉 뻗어버리겠죠, 보통. 크게 흔들고 나서 돌파하면은 주가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 돌파했던 2,060원의 기준을 가지고 위는 상승, 돌파되기 전까지는 관망. 그럼 돌파할 때 매수 들어가서 2,060원 기준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 뭐 적당히 먹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2,060원의 돌파 때문에 상승을 바라봤던 거라 그 아래에서는 보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위아래 나누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좀 항상 예전부터 좀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철저히 잡고 할 수 없는 그런 초보자분들이라든가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낫고 돈을 많이 벌었고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주식 자체가 뭔지 아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하면 꼭 돈을 벌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이런 건 예측보단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월봉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지금도 현재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추세 이탈, 상투 시전 나오기 전까지 그런 식의 대응을 좀 더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LG화학까지 볼 텐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9일 날 하락에 대한 조정 진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이죠. 9월 9일. 그래서 추세가 이탈되면 따라서 9월 9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추세 이탈과 22선 붕괴에 따른 조정을 이겼는데 진짜 조정이 나왔고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도 조정권 안에서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대기 있죠. 심리 상태 꼭대기, 지표 꼭대기 이럴 때 매도 관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연속적 상승의 과열권의 첫 음목은 반드시 매도한다. 9월달 조정 이후, 매도 이후에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 반대되는 거, 바닥에 있는 거 바로 이따가 설명드리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IA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시전했죠. 제가 예전부터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 이제 세원 매각을 철회하면서 역시 다시 전기차 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이죠.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IA 오늘부터 추세를 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추세 돌파와 함께 아래꼬리 대양선 721선 돌파. 굉장히 차트가
매우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항상 좋아하는 패턴이죠. 721선 돌파, 아랫골이 대항선,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 이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죠. 월봉 차트를 볼 때도 계속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달부터 지난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됐는데요. 그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IA는 오늘 좀 이제 중국의 전기차 1위 업체에 전기차 전력 모듈을 공급한다. 이런 좀 대응 호재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 IA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는 내일 3일째이기 때문에 단기는 시가 이상 고점 매도 이후 다시 721선 근접 시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중기는 쭉 5일선 매매,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린뉴딜, ESG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성공 투자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역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 수소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역시 바이든 후보의 압승이 지금 미국 대선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쪽이 당분간 좀 더 또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IA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동양 피스톤이라는 종목인데요. 항상 주식은 어떤 그 회사만의 핵심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역시 테마에 편성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그 회사만 독보적으로 또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항상 신사업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죽은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양 피스톤은 일단은 차세대 수소차용 이제 수소 연료전지 이제 시스템 기술 개발을 국제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앞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한번 방문을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역시 중요한 상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도 9월 중순에 한번 상한가를 시현하고 급등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쌍봉을 시현하고 나서 이 하단 추세 부근까지 최근 들어 내려오고 나서 오늘 첫 5일선, 21선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랫골이 중앙선, 상단 추세는 저 위에 7,000원대 다시 중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를 7,000원대 중반대까지로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 추세 지지권은 5,300원대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지난달에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그 고점 돌파 시도 국면 속에 있고요.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5주선, 10주선, 20주선, 60주선 정벨 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 정벨 상태에 들어가면서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하고 앞으로 신사업 투자와 함께 무엇보다 아우디 쪽에 엔진, 피스톤 쪽에 대규모 수주를 체결한 만큼 앞으로 또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독보적인 국내 피스톤 1위 기업이고 새롭게 수소 연료전지 쪽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동양 피스톤 역시 추세 매매에 이어나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린 뉴딜과 앞으로 디지털 뉴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향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항상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는 기업들, 신사업 투자 확대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잘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 코스닥 꼭대기 안 왔습니다. 이제 5일선 회복되고 이제 시작되려고 하죠. 매우 중요한 구간에 돌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선생님. 네. 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LG화학과 지표, LG화는 고점이잖아요, 지표가. 근데 거꾸로 바닥에 있는 거, 바로 아진산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일단 중국의 2035년 화석연료차 절면 예고하면서 수소차도 100만 대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소 굴기 선언이죠. 과거에 이제 수소차에 대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선언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세계 1위가 시장이 큰 규모가 바로 중국인데 수소도 그렇게 하겠다. 수소 관련주 해야겠죠. 근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제인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 많이 올라가서 못 하겠죠. 하지만 바닥 탈출 종목의 이런 종목들도 바로 동사 탄수섬유 관련주로서 수소 연료 탱크의 소재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서 못 갔던 바닥 탈출 종목을 볼 수가 있겠고 정부 2024년도까지도 세계적인 소부장 기업의 100개를 유수하겠다. 바로 넥소에 들어가는 탄수섬유 전량 일본 도레일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봤을 때 소부장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고 세계 최초의 수소 차량 양산화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세계 1위로서 수소 차량 점유율 1위인데 바로 일본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추가적인 규제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과거에 반도체에 대한 규제 있었죠. 반도체 소재 우리도
또 한 번 추가적인 규제를 하게 된다면 스가 장관이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뭔가를 한국 대리게 한다면 탄소 소멸 쪽에 대한 관련성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런 국산에 대한 관점에서 관련주를 공략의 대상으로 삼는 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심리가 바닥이고 스토키에서 바닥 치면서 동시에 바닥인데 바로 시그널이 돌파되는 이런 시점이 이제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720선 이제 막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승 초기로서 월봉상 신저가 속에서 바닥에서 두 번의 거래가 터지며 본격적인 파라볼릭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직전이죠. 9월 달에 저가를 깨지 않는 이상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접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린이 전문가님. 네. 자, 저는 서현템 메타를 볼까요? 굉장히 강하네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위치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지만이 매도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현재 서현템 메타는 벌써 한 나흘 동안 계속 올라왔고 상단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단 추세를 돌파 쪽에 현재 위치가 7분 능선이에요. 본래 매도라고 하는 경우는 7분 능선서부터 저항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1, 2, 3, 4, 5, 6, 7, 8, 9, 10, 11서부터 11배, 그러니까 바닥에서 11배, 그 이내 단계적으로 볼 적에도 7분 능선서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이 종목은 10,000원 기준점으로 밑에 7분 능선 7,000원 이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내일 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00원 이상 올라가면 항상 매도만 하는 것이지 매수는 내려올 적에 이 상단 추세를 내려와서 지지받을 적에만 매수 가능한다. 근데 이 정별 상태가 놓여 있을 적에는요, 항상 주식이 조정을 받고 서서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럴 적에 심리가 올라와야 되고요. 단기 지표도 5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 고래 방향도 오히려 잡힌 상태. 이럴 적에 항상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 상태 보면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는 항상 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재차 상승세를 노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9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KC,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150% 날라갔죠. 그만큼 KC 150% 상승률에 이은 후속 도전주를 또 집중적으로 또 이제 여러 종목들 또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MTNW 공명 정주를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 0000 4개 누르시면 되고요. 나래네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사칭하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 집중해서 잘 코스닥 위주로 그린 누들, 디지털 누들 관련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낙 교수님. 예, 노란톡의 오픈 채팅방이에요. 채널 아니고 오픈 채팅방에서 MTNW 강남 큰손 혹은 검색창 있죠.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다 MTNW 네 글자가 쓰여갖고 공개 방송 오늘 방송 끝나고 22시 장 끝나고 항상 공개 방송 하니까요. 오셔갖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오늘 들어오시면 또 아주 끝내주는 종목들 소개시켜 드릴 거고 내일 특별하게 장중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MTNW 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래님. 네. 자, 월말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 죽기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